시어머니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아 괜찮아요 하고 억지 웃음으로 넘긴 적 다들 있죠. 근데 사람들이요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나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선을 넘을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심리적 중심과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부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부 해결사 정다원입니다. 먼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늘 작아지는 당신이 왜 그러는지 심리 구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입니다. 무례한 말에도 웃으면서 넘기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못 건 적 많죠? 그 이유는 단순히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 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절을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하고요. 갈등을 만들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의 기분에 나를 맞추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착하다는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심리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 마비 반응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쏘아붙였을 때 남편이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을 들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 있으시죠? 이건 게으르거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참다 보면요. 뭔가 마음이 말을 멈추는 게 안전하다고 학습하게 되죠. 그 결과 순간마다 생각은 많은데 말은 막히고 갈등을 피하느라 나중에 혼자 끙끙 앓게 되죠. 이건 약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요. 무례한 말을 듣고도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농담이잖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상대는 분명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해놓고 오히려 내 반응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 가죠. 그 결과 나조차도 내가 진짜 예민한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상대가 내 감정과 인식을 왜곡시켜서 내 자존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상대는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내 반응을 문제 삼아서 내가 미안하게 만들고 내가 틀렸다고 스스로를 믿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주도권을 가져가죠. 이게 반복되면요. 나는 스스로의 감정을 의심하고 누르게 되는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불안을 나에게 떠넘기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별것도 아닌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남편이 내 잘못도 아닌데 퉁명스럽게 말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우 이럴 때는 대부분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안에 쌓인 불안이나 결핍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나 불안을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심리 방어 기제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족함이나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을 다 너 때문이야. 왜 그러냐? 처럼 상대를 탓하고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즉, 내가 불안하니까 너에게 짜증을 내고 내가 힘드니까 너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내가 스스로 무너질까봐 너를 공격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죠.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실은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 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상대가 무례하게 말하고 나를 흔드는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죠. 하나는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입을 꾹 닫고 참고 넘어가는 것. 하지만 그 어떤 방식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감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먼저는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무례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상대가 던진 말이 무례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그 무례는 결국 그 사람의 것으로 남게 되죠.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막 휘둘리고 반응하는 대신에 이거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라고 마음 안에 필터를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감정을 흔들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그 기대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고요함은 굉장히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분이 너무 상해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이 한마디는요, 내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보이면 상대는 본인이 계획했던 걸 따르지 못하게 되죠. 세 번째는요, 비꼬는 말에는 질문으로 되받기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꼬거나 기분 나쁘게 말을 할 때 대부분은 그 말에 정면 대응을 하거나 꾹 참아버리죠. 하지만 그 중간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팩트 체크 질문입니다. 그 말이 좀 저를 비꼬는 것 같이 들렸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른 뜻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버리면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다시 인식하게 되죠. 말싸움이 되지도 않고 나의 주도권은 되찾을 수 있죠. 무례한 사람은 예상을 벗어나는 반응에 순간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 틈에서 내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되죠. 네 번째는요, 던진 책임은 다시 되돌려주기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상대방이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일이 이 모양이 됐잖아. 넌 왜 이런 것도 몰라? 이럴 때는 문제를 받아서 끌어안기보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책임을 되돌려줘야 돼요. 그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문장은 선긋기의 기술이에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감정과 책임을 상대의 영역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죠.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연습은 할 수 있죠. 말 한마디에 싸우지도,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삼키지도 말고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한 걸음씩 훈련을 해보는 거,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어김없이 무례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믿음을 의심하는 거,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을 바꾸는 거, 그 작은 연습들이 당신을 더 이상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꿔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나의 편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